저는 사실 이렇게 썩 니킥 하면서 그것도 심지어 플라잉 니킥 그냥 저는 야 이러고 있는데 으악 막 이러면서 막 공중에서 세 바퀴 막 돌고 옆으로 누워서 돌고 막 이러신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액션이 이런 거구나.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충무로에서 사람 좋기로 소문난 김무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필모톡의 주인공 김무열 배우. 영화 범죄도시 4 홍보 활동 때문에 예. 약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요. 어떻게 흥행에 좀 좋은 기운을 좀 체감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촬영 스케줄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요.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이제 그 촬영해야 될 것들은 많이 촬영을 해놓은 상태여서 개봉일부터 지금 조금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 이거에 비해서 저는 상대적으로 좀 고요하고 담담하게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좀 천천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 최종병기활 서군입니다. 사실 이 액션의 이제 그 시작은 의연함인데 서구는 이제 다른 포로들하고 이렇게 다르게 약간 뚜벅뚜벅 걷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오는 병사를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좀 제압하는데 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저항을 위해서 함정을 판 건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이 장소에서의 벌어진 사건들이 이제 서군이 이 무력감에서 헤어나와서 빠져나와서 뭔가 탈피를 하고 새로운 어떤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 딱 결정적 사건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무엇보다도 이 간지를 좀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사실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의연하게 걸어가다가 뒤에서 이렇게 오는 칼을 탁 돌면서 피해가지고 그 말 타고 있는 분을 잡아채서 말에서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멋있어야 되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아니 칼이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말이 달려오는 소리는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 발굽 소리가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거든요. 또 슛이 딱 그 카메라가 돌면 조용해지니까 현장이. 공포스러웠을 것 예. 같아요. 뒤에서 바다다다 두구둑두구둑 막 이게 들리고 이제 그 청나라 그 병사 배우분께서 막 으아 막 이런 소리가 막 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소리가 이만큼 크게 들려서 왔구나 해서 피했는데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컷 그래가지고 촬영 하기 애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말씀하신 그 질문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뽑자면 의연함이 아니었을까요? 이게 이 상황이 지금 그 포로들한테 도망가 보라고 한 다음에 그 포로들을 사냥하듯이 이렇게 또 사륙을 벌이는 청나라군의 무자비한 그런 모습 속에서 분노한 서군인데 서군이 같이 잡혀 있는 포로들한테도 뭔가를 더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연함도 생기지 않았을까도 있고요. 그리고 언제 휘둘려질지 모르는 뒤에서 다가오는 칼을 보지도 않고 피할 수 있는 이 죽음을 불사한 어떤 결연한 의지 같은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촬영을 이제 충남 보령의 빙도라는 섬에서 촬영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습지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이렇게 막 합을 맞추느라 이렇게 조금 힘들진 않으셨는지도 좀 궁금했어요. 습지대 특징이 물론 이 바닥이 그냥 일반 땅처럼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고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데가 없거든요, 해를. 근데 이때가 한창 해가 셌던 그 계절이어서 여름이었나요? 예. 그게 한여름은 아니었는데 더울 때였어요, 비교적. 같이 촬영했던 이제 스태프들은 얼굴에는 선크림을 바르니까, 근데 입술에는 왜 선크림을 잘 안 바르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입술이, 그거 보셨어요? 입술이 타서 입술이 벗겨지는 거? 아세요? 그날 촬영 끝나고 저녁에 저희 매니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매니저 입에 뭐가 이렇게 계속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입에 뭐 붙었다고 음식인 줄 알고 떼주려고 했는데 이게 입술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를 피할 데가 없어서 그것도 힘들었고, 대규모 인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 포로 중에 한 명이잖아요. 저랑 이한희 선배님이랑 다 이렇게 포로 중에 한 명으로 저기 있는데, 촬영이 이제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거기 있는 거를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보조 출연 이렇게 반장님께서 저희한테도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는 제가 20대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한희 선배님 가만히 있어. 근데 이제 보조 출연 반장님이 어이 거기 가라고 머리 소리 지르. 그렇게 아주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적놈 주제에 어디 감히 아름다움을 입에 담아? 저 이렇게 만든 거 선생님이시잖아요. 뭐? 심장 대신 써주시겠다고 한 거 선생님이셨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한 거였잖아요. 그냥 장난삼아 소설 한번 쓰신 거잖아요. 재경준 거다 이놈아. 재능도 없는 놈이 하도 옆에서 껄떡거리기에 불쌍해서 재경준 쌤 치고 그냥 써준 거야. 그게 대박이 나서 큰 돈 벌리니까 배가 아프세요? 내가 썼다 내 거 다 하고 싶고? 저 불안해서 미칠 것 같다고요. 이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서지훈인지 이적의 껍데기인지. 껍데기로 살면서 제가 뭘 가졌는데요? 돈이요? 돌려드릴까요 그 인생? 주둥아리 닥치지 못해. 심장은 대신 써줬는데 이번 건 뭐가 문제인데요? 그만하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70 노인하고 여고생 관계 그거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추문이에요 선생님. 그거 더러운 스캔들이라고요.
서지훈은 이렇게 재능은 없는데 야심이 많아서 약간 좀 불행한 인물이라고 좀 예.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몇몇 장면에서도 이렇게 문학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원작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나리오에서도 말씀하신 그런 면모가 살아있는 의도된 장면들이 있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은교랑 셋이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손거울을 떨어뜨렸는데 손거울 그거 사주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서지우와 그거는 그냥 다른 손거울이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은교의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차이를 봐도 서지우라는 사람이 서글프게도 정말 시인 그리고 문학가를 꿈꾸지만 사실 이 감수성이 아주 많이 모자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도대체 문학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만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옆에 있다 보니까 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한데 집에서 같이 살고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 사람이랑 나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정말 이 한 끗 차이 혹은 한 걸음 차이 정도로만 느껴지는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럴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뭔가 서지우한테는 더 그러다 보니까 이 손에 잡힐 것 같고, 예, 뭔가 내가 가까이 왔을 것 같고, 혹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이조교를 보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은교는 이렇게 가질 수 없는 것을 꿈꾼 스승과 어떤 제자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김무열 씨에게도 이렇게 욕심이 나지만 좀 이렇게 가질 수 없는 약간 그런 꿈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그 젊음? 왜 젊음이 계속 달아나잖아요. 계속 멀어지잖아요, 젊음이. 어느 순간부턴가 그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 이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예, 그걸 붙잡고 싶은 게 꿈입니다. 다음 만나볼 캐릭터는 국가적인 해악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스의 곽프로입니다.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전환됩니다. 고금리 대출로 인한 서민 피해가 워낙에 많아서 정부에서 이번 2달 동안 특별 진행되는 거 맞고요. 어제 저희 직원이 설명은 잘 해드렸는지 요즘 워낙에 보이스피싱이 많아가지고요. 예, 저는 금융일팀의 김현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고객님, 입금 계좌가 KC서울은행 143이 맞나요? 148 아니고요? 저 김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서준이 친구고요. 이상하네요. 아니, 우리 직원이 왜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줬지? 그 직원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금융3팀 정남기 사원이요. 글쎄 보자. 여기는 이 팀이고 여기도 아니고. 정남기 사원 찾았습니다. 계좌번호 잘못 불러준 우리 정남기 사원. 감사합니다. 김곡 감독님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에 괴상하고 발랄한 이미지가 필요했다고 김무열 씨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지를 좀 구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의상이나 분장팀하고 굉장히 좀 논의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헤어스타일과 이 의상을 보면서 그 디자인하신 걸 보고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혹시 곽프로의 컨셉이 매국노인가요? 아니 근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맞다고. 사실, 네, 본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그거고 그거에서부터 좀 이미지화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깔끔한 머리와 좀 뭔가 이렇게 좀 깔끔한 어떤 저런 옷차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에다가 제가 추가를 한 게 저희가 이 중국의 본거지가 있는 보이스피싱 본부에서 계속 생활을 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외출도 자유롭지가 않은 상태여서 이 공간 안에서의 생활감을 좀 주고 싶어서 이 말끔함과 대비되는 그 슬리퍼 쪼리 같은 거를 제가 제안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이미지적으로도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랑도 조금 뭐 괴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상냥한 목소리 뒤에 숨어 있는 그 범죄자의 얼굴처럼 이렇게 말끔하게 있지만 사실 이 발 쪽에는 편한 쪼리나 슬리퍼 같은 걸 신고. 감독님도 슬리퍼가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빌런은 이렇게 동기나 사연 뭐 아니면 복수심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곽프로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액션을 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리딩을 진짜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김무현 씨도 이렇게 말로 하는 액션에 굉장히 좀 고민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좀 어떠셨는지.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강 액션 워낙에 선배님도 잘하시는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대사량이 많고 또 심지어 그 대사량 많은 장면이 이 영화에서 흐름상 상당히 이 상승돼 있는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어서 아주 분위기나 에너지적으로도 막 몰아쳐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사실 걱정했던 게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이렇게 앞에서 오늘 보이스피싱 어떤 걸 할 거고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막 이야기를 하는 일장연설처럼 막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촬영장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앞에 앉아 계신 보이스피싱 그 조직원분들이 리액션을 해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좋아해주고 어떤 얘기를 하면은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열광하고 호응하고 이러니까 그냥 정말 갑자기 고민하던 그런 계산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그냥 현장에서 이 상대 배우랑 연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반응해주고 하니까 그냥 신나서 했어요. 예, 너무 걱정 뭐 예를 들어서 그 대사에 대한 걱정도 많았거든요. 지옥 맛 좀 보여주자. 이거를 글자로 보시면 아마 혹시나 연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옥 맛 좀 보여주자 대사를 이거를 그래서 제가 사실 감독님한테 여러 번 확인을 했어요. 감독님, 이 지옥 맛 좀 보여주자라는 대사 정말 하고 싶으신 거죠? 왜냐면 작가시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감독님들은. 감독님 지금 이거 영상 보시다가 리모컨 떨어뜨리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너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는 표현하는 배우고 또 감독님은 감독님이시자 작가님이시니까 서로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근데 감독님은 이 지옥 맛 좀 보여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곽프로의 캐릭터를 너무 굳세게 믿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아직 못 믿었던 거고. 근데 그 믿음이 현장에서 이제 상대 배우들을 통해서 그냥 샘솟았습니다. 네. 결국 지옥도 우리 편이야. 어? 감독님 딸이 무열 씨 아들보다 한 살 많다는데요. 맞아요. 예. 지난해 아이 옷을 물려주려고 만난 뒤에 제외하지 못했다고 네,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다음과 같이 전달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무열 씨, 순산 소식을 들었는데 막상 연락을 못했네요. 미안해요. 아이는 잘 크고 있죠? 그때 준 옷이 여아용이라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승아 씨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꼭 한번 놀러 갈게요. 조만간 봐요. 아드님이 좀 옷을
잘 잊고 있나요? 아니 근데 일단 네. 그 승아님한테 걸리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누가 봐도 여아 오신데 이거 그거 제가 이상하다 분명히 저희는 저한테 티가 안 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는 하셨어요 주시면서 여자의 거라 근데 최대한 여자의 거가 티가 나지 않는 디자인과 색상을 골랐다라고는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티가 나게 했는데 아니 근데 그 저희 아기가 커가지고요 많이 커가지고 길게를 못 입었습니다. 이 건강한 아이의 옷을 물려받은 아이가 또 건강하게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덕분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다음 보실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김무열 씨 발자취 중에서 가장 빛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년 심판 차태주입니다. 제가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그 길이 아닌데 판사님이 자꾸 그 길로 가시니까.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요. 그 아이에서 더 잘하지 않아요. 10년? 20년? 그냥 시간만 가는 겁니다. 예. 그 시간에서 혼자 그 아이 갇혀 있는 거라고요.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합니다. 근데 소년에게 기회 주는 거 판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더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판사가 된 이유거든요. 김혜수 씨가 김무열 씨 연기에 감정이 올라와서 리허설을 할 때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 리허설 할 때. 그러면서 김무열 씨를 이렇게 꼭 안아주셨다고 이렇게 하던데 혹시 기억이 좀 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선배님께서 이 연기하는 제 모습을 보시고 눈물이 나셔서 왜냐하면 심은석 판사는 사실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선배님이 심은석이 아니라 김혜수로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선배님한테 그런 면이 상대 배우를 춤추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걸 다해서 상대 배우를 응원해 주시고 진심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또 칭찬도 아끼질 않으세요. 저는 그런 유형의 선배님을 김혜수 선배님 처음 뵀어요. 제가 이 작품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이 해답이 없는 이 막막함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어려웠던 심정 같은 것들을 김혜수 선배님이 현장에서 정말 많이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예. 조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개 이렇게 배우들은 이제 좀 자기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더 멋지게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는데 이 드라마에서 김무열 씨는 이제 몇몇 씬을 제외하고는 다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일관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차태주와 심은석이 이렇게 모두 빛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도 현장에서 늘 가볍게 비어진 상태로 와줘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연기는 철저한 연습과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 그 소년부 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롤모델로 이렇게 삼고 그분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차태주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연기할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어떤 순간들 중에 하나가 그 소년 법정에 들어가서 소년이 걸어 들어오고 뭐 재판이 시작됐을 때 이 공기가 저는 너무 무거워서 왜냐하면 이 순간에 이 아이의 미래가 이제 좌지우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보는 제가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님은 정말 누구보다도 온화한 그런 차태주 같은 말투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할 말 또 되물으시고 본인이 또 이야기를 하시고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으시면 재판을 다시 한번 여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네, 너무 비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차태주를 이렇게 연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런 사람이 어딨나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어요. 예. 근데 또 이런 걱정에 대해서는 이성민 선배님께서 저희가 2부까지 그 내부 시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사회를 보고 저한테 용기를 너무 좋으니까 너 이대로 그냥 밀고 가라. 선배님 정말 괜찮나요? 저 이거 너무 이런 사람을 연기하는 거 아닌가요? 믿고 네가 지금 생각한 네가 선택한 그거대로 끝까지 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마지막까지 그 나긋나긋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 편 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부장님. 이 다음에 이제 고개 숙여서 인사하는 시간을 제가 재봤는데 25초더라고요. 김무현 씨한테도 이렇게 조금 고마운 은인 같은 분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뭐 여러분이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꼭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다면 한 분만 좀 꼽아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범죄도시를 개봉을 했다 보니까 이와 또 관련된 저한테 은인이 계셔서 은사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카포에라라는 운동을 오래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생계는 알바를 계속 이렇게 뛰면서 그 뭐 나름 생계를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어느 순간부터 월 회비를 내는 게 부담스러워지는 시기가 왔어요. 이번 달 밀린 거는 다음 달에 내야지. 전달 밀린 건 다다음 달에 내야지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가다 거의 1년이 회비가 밀린 거예요. 먼저 관장님이 이제 저를 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열이 저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회비 안 내도 되니까 그냥 계속 나와서 운동해라. 그렇게 말씀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눈물도 안 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차태주처럼 카포에라 바지 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고 그냥 그래서 그냥 오셔서 이렇게 어깨 쳐주시면서 가서 운동해 빨리. 운동했죠. 범죄수포에서 단검 액션이 나오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신 또 사부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사부님. 이제 마지막 캐릭터를 만나볼 차례인데요. 범죄도시포의 빌런 냉혈한 백창기입니다. 디지털 범죄는 보이는 걸 쫓아가면 안 돼. 그러자. 이게 뭐야, 밥 시킨 건가? 필리핀 시내에서 사망한 차 발견됐대요. 단순 강도 살인이 아니네. 밀어. 야, 이게 뭐야? 성기 두려움을 느끼고 세포 자체가 원래 X예요. 황제 카지노 관련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애들 지금 어디 있어? 컴퓨터 하는 놈들은 너네가 잡고 나는 그 뒤에서 시키는 놈을 잡는 거야. 좋다, 한번 해보자. 하자. 총이나 총? 지금 볼게. 무조건 찾아야 돼. 발라줄게. 내가 책임지고 다 잡는다고. 형한테 얘기해. 이 나한테 맡기셔. 액션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검인데요. 이제 칼리 아르니스가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이제 필리핀 무술인데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 배우님께서 하시는 그 액션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근거리 무술이고 이제 배경까지 필리핀이다 보니까 이제 차용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상대가 이게 팔을 뻗은 반경 안에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게 이렇게 마냥 수월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아니요, 수월했습니다. 오히려. 아, 정말. 왜냐면 제가 예전에 처음 액션 배웠을 때 되게 그 충격을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처음 액션 스쿨이라는 데 갔는데요. 장검을 쥐어주시면서 여러 명이랑 싸우는 걸 연습해 보세요. 혹시 최종병기 할 때인가요? 아니요, 그 훨씬 전입니다. 아, 그 전에. 예, 그 SBS 일지매라는 드라마를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장검을 주시면서 여러 명이랑 싸우는 거 연습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해보긴 했지만 여러 명이랑 싸우는 이런 액션을 안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자 이렇게 서, 야 니네 일로 와봐, 서. 그리고 6명을 이렇게 쫙 세우시더니 거기로 이렇게 기본 동작이 있거든요. 이렇게 베고 이렇게 베고 그냥 앞으로 나가면서 샥 샥 샥 이러면서 가래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그래서 야 이러니까 갑자기 그 거기에 있었던 그 무술팀 분들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막. 죽고 막 그냥 저는 야 이러고 있는데 으악 막 이러면서 막 공중에서 세 바퀴 막 돌고 막 옆으로 누워서 돌고 막 이러신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액션이 이런 거구나. 다 이렇게 그냥 다 큰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맞춰주고 다 하면 되는 거구나.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그 서울 액션 스쿨 그 액션 팀이었는데 정말 그냥 다 저한테 맞춰줬어요. 네, 정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하면 다 받아주고, 물론 제가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칼리 아르니스 이런 무술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선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나올 수 있었지만 액션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이나 뭐 뭐랄까 타격감 이런 것들은 다 현장에서 액션팀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도 이제 체력적으로 좀 난이도는 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은 게, 이제 칼리 아르니스가 이제 다른 이제 액션하고 좀 다르게 한 손으로 치면 바로 또 다음 액션으로 다른 손을 바로 이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런 액션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좀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글쎄요, 아직 제가 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액션 연기라는 게 눈으로 이렇게 직접 볼 때랑 영화로 이렇게 나올 때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이제 찍을 때는 후자에 맞춰서 영화에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찍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관객들의 눈을 이렇게 사로잡을 만한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니킥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니킥을. 니킥은 예고에도 나오지 않나요? 예, 예고편에도 나올 정도로. 저는 사실 썩 니킥 하면서 근데 감독님이 이제 니킥을 여기, 그것도 심지어 플라잉 니킥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시키니까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거를 이 백창기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 플라잉 니킥을 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플라잉 니킥이 예, 저한테 큰 임팩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플라잉 킥 저도 영화를 봤지만 굉장히 멀리 날아가시던데, 젊으신 것 같아요. 탄력이 너무 좋아요. 그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받아주는 사람이 잘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그게 한 2번 정도 갔는데요. 왜 한 번에 못 끝냈냐면, 저는 최대한 제 테크닉을 부려서 동작은 크게 하되 맞는 상대방에게는 타격감이 없게 했는데, 감독이 바로 컷하고 무열아 세게 때려, 한 번에 가게 그랬는데, 또 그 맞는 역할을 해주신 배우님이 선배님 괜찮습니다. 한 번에 가시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사실 저도 그래서 그럼 진짜 맞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얼굴이나 이런 데 아니고 이런 데 가슴에 이제 보호대 같은 걸 차고요. 예. 차고 이제 거기를 가격하는데, 그래도 날라서 무릎으로 찍으면 아프죠.
극한 직업이죠. 네. 그렇게 정말 본인 몸을 아끼지 않고 받아주는 액션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범죄도시 4에서 액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건데요. 어느 인터뷰에서 밸런스 게임을 하다가 평생 악한 연기와 선한 연기 중에 전자를 선택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물론 아니야, 읽지 마세요 이거. 아, 거기서 끝내시길래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선악 연기 모두 섹시 완벽 그 자체요라고 써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그랬나요? 악역을 제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악한 연기하기에 좋은 점이 뭐냐면 욕망에 충실하다는 거거든요. 그 욕망에 충실하다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제가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막 해댈 수 있어서 거기서 오는 정말 단순한 재미와 그냥 카타르시스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더 뭐랄까 이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뭔가 제가 앞으로 수를 펼칠 어떤 그런 수의 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더 연기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악한 연기든 선한 연기든 주시면 다 합니다. 지금까지 김무열 씨의 필모그래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트롤리,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대회비, 정직한 후보, 침입자, 악인전 인랑, 대리꾼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인사에 앞서서 오늘 수어 통역으로 고생해주신 최연서 통역사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서 김무열 씨의 다채로운 연기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배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작전, 트롤리 등에서 호흡을 맞추신 배우 박희순 씨의 편지로 진짜요?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 바로 마이 읽어드리. 김치. 왜 긴장을 하시는? 어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무열 범죄도시 4 개봉 축하해. 못 만들고 액션하느라 고생 많았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래. 이번에는 마동석 배우도 좀 맞아야 재밌는데 기대해도 되겠지? 크크. 요즘 너무 예쁘고 순한 원희와 승아랑 행복하게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더 많이 행복해라. 배우로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며 너무나 좋은 배우가 됐지만 난 너의 저력을 알기에 네가 아직도 저평가된 우량주라고 생각해. 조만간 너의 진가가 대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야. 기대해. 흐흐. 항상 몸 조심하고 파이팅해라. 너랑 앞으로 10작품 더 하기로 한 동네형 희순이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희순 씨한테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희순이 형은 제게 있어서 배우로도 그렇고 인간으로도 그렇고 정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입니다. 너무 감사한 분이고요. 그 자주 못 보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오랜만에 만나도 전혀 어색하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고 그 포근함과 따뜻함이 그냥 여전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편지를 듣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예. 제가 한 분께 편지를 더 받아왔는데요. 예. 연평해전에서 뜨거운 전우회를 나눈 배우 진구 씨입니다. 바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시원한 미소를 가진 아우 무열에게
너와 처음 만난 게 벌써 14년이 됐다. 충무 아톨 지하 연습실. 나에게 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시원한 웃음으로 기억되는 동생이야. 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녀석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텐데 왠지 그때도 웃고 있을 것 같아. 그 한결같은 미소 때문인지 더 이상은 가까이 가지 못했다. 형도 예전엔 그런 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내가 먼저 힘들고 지친 마음을 보여주고 소통하며 살려고 해. 마음의 짐을 홀홀 털수록 더 단단한 연기가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 멋지게 필모를 쌓으며 앞만 보고 살았던 아우야. 이제 가끔은 지친 내색도 하고 힘든 한숨도 쉬어가며 옆사람 뒷사람과 함께 걸어보길 바라마. 열모의 앞길과 옆길 뒷길에 무한한 깨달음과 감사가 있기를. 홀홀 털고 헐헐 날아라.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구 씨한테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놀랐네요, 진짜. 진구 형은 제가 되게 부러워하던 형이에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뮤지컬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그때 알았어요. 이 형이 왜 연기를 잘하는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때 보고 알았습니다. 항상 보면서 저랑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뒤에서 바짝 쫓으면서 항상 관심 있게 이 형이 뭐 하나, 어떤 작품을 하나, 어떤 연기를 하나 항상 보고 그래왔던 형이에요. 형도 아빠가 되시고 나서 또 한 걸음 저보다 더 먼저 나가고 계시는 것 같네요. 형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제 힘들 땐 좀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너무 이렇게 마음에만 이렇게 담아두고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힘들면 힘들다고 말 잘합니다. 아 요즘은 예. 요즘엔 아주 입에 말버릇처럼 힘들다. 아주 좋은 변화입니다. 두 분의 인연이 끈끈해지기를 감사합니다,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무열 씨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 얘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과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홍대에 되게 오랜만에 왔습니다. 홍대 하면 제겐 기억이 젊음의 활기 같은 거거든요. 그곳에 오랜만에 오면서 내 필모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는다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 그런 기분도 들고요. 그때의 제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라는 사람을, 그리고 저라는 배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변변치 않은 이런 기술 가지고 있는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셔서 오랫동안 제 사사로운 이야기를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해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제가 이 감사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좋은 연기를 보여드린다,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뻔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도 그 길이라도 더 정성스럽게 닦아서 보여드리고 안내해드리려고라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품을 통해서 배워야 배우라고들 하시더라고요. 예, 계속 배워 나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